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3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라고 한다면 2022년은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면에서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그래서인지 첩첩산중이라는 책의 첫 문장이 유독 더 와닿았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10월에 발간되는 책으로서 작년 이맘때도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의 10개 키워드는 나노사회, 머니러쉬, 루티니, 헬시 플레저, 러스틱 라이프,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득템력, 엑스틴, 내러티브 자본이었습니다. 일부는 제 삶에 와닿기도, 일부는 제 삶과 무관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이기에 모든 키워드가 모든 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키워드를 비교해 보시면서 읽는 것도 재미있는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올해의 답답함을 이겨내고 도약할 수 있는 검은 토끼가 되어보자는 의미를 담아 10개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 디맨드 전략,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각 키워드의 정의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평균 실종입니다. 평균의 재분배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장이나 사회에서는 물론 개개인의 삶과 가치관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형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노사회로 변해가며 모든 사람들이 세분화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다양성의 가치가 제각각 인정받고 수용되면서 틀림이 아닌 다름을 지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닌 사람들도 많아 보이지만 점점 더 다양성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 역시 공감되었습니다. 평균이라는 틀로 오히려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들었던 사회가 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양극화, 단극화라는 용어를 접했을 때는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독식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갭이 엄청나게 커지는 현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지향하는 사회 문화에서 개개인의 핵심 역량,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빅뱅은 제가 경험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저는 화상 강의를 하면서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나라 곳곳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한 경험이 하나의 사례가 되듯 일에 대한 개인, 조직, 시스템의 차원의 변화가 매우 근원적이고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무 형태가 바뀌고 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뀌며 조직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런 노력이 뜨뜻미지근해지고 급여가 무조건 높은 것보다 맞춤형 복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 긱워커, 노마드 워커가 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오피스 빅뱅을 촉발했다고 합니다. 일하는 형태가 달라지고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제도적 지원, 사회 인용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나에게 맞는 일의 가치관을 찾아가는 여정이자 기회로 오피스 빅뱅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유한한 지금 시대 체리 슈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알뜰 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를 체리 슈머라고 합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비슷한 상황을 보이는 지금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 지출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편집한다고 합니다. 무지출 챌린지를 하기도 하며 스몰 럭셔리를 누리기도 하는 등 무조건 돈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러 곳에서 들어본 이야기 중 하나가 하나의 작품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각 내어 사는 것이 체리 슈머의 전략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도 대형마트를 갔을 때 1인용 고기, 1인용 연어 등을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구매를 자주 하는데요. 와인도 한 잔씩만 마실 수 있게 지불한다는 것은 1인용 가구에게 호응을 불러일으킬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리 슈머의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합니다. 모를 지각한 소비 행동을 보이는 체리 슈머가 아닌 소비자 윤리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체리 슈머가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인덱스 관계입니다. 관계에도 색인을 붙여 전략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 관계를 형성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 단절되는 등의 모습을 인간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겠다, 또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겠다, 더 친해지면 좋겠다 등의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사실은 인덱스 관계라는 키워드를 접하기 전부터도 했습니다. 말을 만들어서 붙이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에서는 소통 도구의 변화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며 수단이 본질을 바꾼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의 만남으로 관계를 맺어온 것이 주였다면 온라인 만남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도 언급하듯 사람들이 점점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는 성향이 인덱스 관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디맨드를 넘어선 뉴 디맨드 전략이 다섯째 키워드입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상향 표준화되는 시장 상황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수요 창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건 꼭 사야 돼, 대체 불가능해 등의 생각이 들고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컨셉을 입히거나 지불 방법을 바꿈으로써 뉴 디맨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해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문장처럼 사실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따라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더 고객을 세분화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읽으며 저는 강사다 보니 강의는 뉴 디맨드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나이 지긋하신 분이 아이돌 덕질을 하고 이상한 컨셉으로 동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디깅 모멘텀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몰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총 3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몰입하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 컨셉에 열중하는 컨셉형, 같은 대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몰두의 정도를 높이는 관계형, 특정 물건이나 경험의 수집을 통해 만족과 과시를 추구하는 수집형이 있다고 합니다. 중독과 과몰입의 경계를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디깅 모멘텀에서도 그 경계가 무엇일까를 고민한 흔적이 책에서 보였습니다. 책에서는 성장이 핵심이라고 하며 중독, 쾌락을 위한 디깅이 아닌 성장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 디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알파 세대가 온다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나 13세 이하인 어린 친구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작에서 끝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알파 세대는 Z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탄생을 은유하며 알파에는 탁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 모두가 탁월하다는 세대를 의미한다는 중의적 표현도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크리에이티브, 셀러브리티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집중 양육을 받은 밀레니얼 엄마 아빠들과 함께한 알파 세대지만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 오프라인을 넘어 풍족한 양육 환경 등에서 자랐지만 왜 알파 세대가 행복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 기술은 고객의 사용 흐름을 읽음으로써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술, 나아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표현하기 전에 고객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 궁극적인 고객의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미리 솔루션을 제공해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업들은 자신들의 시간, 인력, 자원을 들여서 충분히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닝을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는 교육은 선제적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읽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책에서도 언급하던 수원의 새 모녀의 안타까운 비극에서도 선제적 대응 기술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선제적 대응 기술이 적용이 빨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의 힘인 공간력은 9번째 키워드입니다. 공간력에는 공간 자체의 힘으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머물게 하는 인력, 가상의 공간과 서로 연계되어 효율성을 강화하는 연계력, 메타버스와의 융합을 통해 그 지평을 확장하는 확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멋지고 더 큰 공간에서 사람들이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인력이 강해지는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곳들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커뮤니티 인프라라고 오프라인 매장을 정의한 무인양품의 양품 계획 부분 사장 도마에 노부오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오프라인에서의 온라인으로의 확장도 물론 사람들을 이끄는 공간이 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 오프라인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가상 공간보다는 대면 공간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번째 키워드는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피터팬 신드롬은 부정적인 용어였다면 네버랜드 신드롬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를 나이보다 젊다고 여기고 어른이라고 불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지금 상태에서 더 나이 들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아이들처럼 재밌게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네버랜드의 3가지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그동안 이 나이 때는 공부를 하고 이 나이 때는 취업을 하고 이 나이 때는 결혼을 하고 이 나이 때는 부모가 되고 이 나이 때는 은퇴를 하는 등의 사회적 나이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기에 근본적으로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는 나이대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라는 단어에서 어린이라는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른들도 보이는데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는 어린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른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들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자유와 책임을 잘 아는 네버랜드의 어른이가 되어야 하며 어린이 같은 삶의 경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경험의 지혜를 일생을 통해 켜켜이 쌓아 올려갈 수 있을까라는 책 속의 문장처럼 많은 어른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소개했을 때도 그렇듯 내가 만드는 길, 내가 만드는 것이 나만의 트렌드일 수 있기 때문에 2023년에도 나만의 트렌드를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3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